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말로 음성 녹음을 하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스케치북에 믹스미디어 작업한 5가지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스케치북에 대해서, 아티스트의 스케치북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작업하는 테크니컬한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재료는 자막에 넣어뒀으니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사실 스케치북을 잘 안 쓰는 편이었는데요. 그냥 바로 본 작업으로 뛰어드는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스케치북 과제가 많이 늘어났고 또 스케치북에 먼저 작업을 할 때 본 작업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하고 또 무엇보다 스케치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케치북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나의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스케치북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되게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규율과 규제 안에서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케치북은 되게 그런 규율과 그런 틀을 모두 벗어던지게 하는 특이한 저에게는 살짝 긴장이 되는 그러한 소재였어요. 그런데 그 틀이 없을 때의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스케치북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유했을 때, 그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말 그대로 blank 위에 있을 때 아티스트로서의 색깔을 찾을 수도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티스트로서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 색깔을 찾아가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한 틀, 즉 정해진 틀이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Focused Vision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정해진 색깔과 정해진 주제, 정해진 천, 그리고 정해진 콜라주의 방식, 그리고 제가 쓰는 페이스트 등 그런 것들을 정해져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컬렉션이 되죠. 그럴 때 아무래도 뚜렷하고 정확한 색깔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 다른 반면은 아무 틀도 없이 지금처럼 작업하는 것이에요. 색깔도 그냥 있는 것. 옆에 보이는 색깔, 아니면 남아도는 천,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아티스트의 작업 스타일, 이런 것을 모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반복했을 때 아티스트로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2번째예요. 아시다시피 틀이 없는 아주 자유한 상태에서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나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스케치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우선 스케치북 작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과가 판단되지 않고 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에요. 그 성적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혹은 학교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내가 만든 기대치에도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그리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스케치북이죠.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그냥 음악가로서 오선지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아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차를 만져서 석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로운, 아무 틀도 없는 그 자유로운 것이 스케치북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짝 조금만 더 우리의 삶으로 끌어왔을 때 나의 삶의 스케치북이란 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결국 나의 삶의 스케치북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일상처럼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들으며 끄덕끄덕 그리는 것,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타를 치는 것, 내가 습관처럼 어딘가에 나아가서 커피를 만들고 빵을 굽고 하는 소박한 것들이 모인 것이 스케치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일상의 작은 조각조각들이라 해도 결국은 그 스케치들이 우리의 진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혼자 드리는 예배나 기도 시간, 매일 만드는 작은 요리, 매일 끄적이는 그림이나 작은 스케치, 아니면 저는 매일 읽는 책의 몇 페이지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보는 햇살,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을 스케치북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진짜 삶을 결국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이러한 나의 스케치북의 연습이 나의 진짜 작업으로 다 이어지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모험했던 새로운 재료, 아니면 내가 시도해보았던 어떤 그림체, 내가 따라하고 싶었던 어떤 컬러 팔레트 등 내가 연습하고 또 내가 틀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행했던 매일의 순간들이 결국은 나의 진짜 삶이 된다는 것이 스케치북의 가장 아름다운 알맹이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틀이 이렇게 없을 때, 아무 틀도 없고 아무 기대치도 없을 때, 우리에게 그냥 하얀 캔버스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긴장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방대한 선택 없는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하얀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스케치북이 나에게 나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나 스스로가 그 백지장에 올릴 색깔과 선,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나의 틀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티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틀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기하게 연결되는 게 정말 재미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틀이 없고 자유로운 것에서 일상처럼 작업을 해도 그 안에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아티스트로서 어떠한 색깔을, 어떤 재료를,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 표현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한 조각 조각씩 모였을 때 그 스케치북이 나의 진짜 작업으로 이어지고 나의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아티스트로서의 색깔을, 나만의 색깔을 찾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만 서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치북 안에서, 아주 자유로운 스케치북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내가 그 선택한 무의식한 그리고 일상적인 작업 속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내 영혼이 울림이 있는 것 같은 작업과 작품의 방향을 봤을 때 다른 방법, 즉 정해진 틀, focused vision으로 가서 그것을 반복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게 반복했을 때 그 색깔과 그 색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컬렉션을 만들 때 그 색깔만으로 제 아티스트의 성향과 나의 스킬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미술학교를 참 오래 다녔는데요. 지금도 학교에 있지만 전 방학 때 가장
창조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틀이 없고 누군가 성적을 매겨줄 사람도 없고 작업을 하라는 사람도 없고 작업이 좋다 안 좋다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치 백지장, 캔버스, 스케치북이 놓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생 시절 때는 그게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내 앞에 백지장이 있고 나는 사진을 찍어야 될 것만 같은데 무엇을 찍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 그런 사진작가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안의 울림을 그 미세한 울림과 음성을 포착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미성숙한 아티스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또 방학을 반복하면서 이 방학 때 학교가 나에게 주지 않은 과제를 그 사진을 내가 직접 찍고 학교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아트 작업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그 작업들에서 내 진짜 작업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많은 모델들과 또 패션 디자이너들과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과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나가니까 런던에 있지도 못하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에는 그런 패션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나 내 친구들. 그래서 내가 한정되어 있지만 내 삶에 주어진 그리고 내가 찍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찍기 시작했어요. 방학 때 그냥 그 스케치북에 나의 일상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일상이고 또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찍는 것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자연과 꽃과 옷을 찍다 보니까 그것이 학기가 시작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스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를 찍던 그 시선을 그냥 타인으로 옮기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것이 밑바탕에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작업의 연장성산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스케치북의 작업, 일상 속의 작업이 나의 진짜 작업, 정말 중요한 작업이나 학교를 위한 과제 혹은 선물해주는 작업 그런 것들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저는 지금도 작업을 꼭 합니다. 방학이 되었을 때 더 계획한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틀 없이 정말 나 혼자 선택할 수 있는 그 백지장 위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이용해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작은 것에, 아주 작은 것에 사랑과 정성으로 하려는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잘 하진 않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먼저 맡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것들은 아티스트로서 우리에게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을 맡기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것이라도 기쁨과 사랑으로 행했을 때 우리의 스케치북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 삶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의 스케치를 했는데요. 이런 색깔이 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밝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솜사탕 같은 스케치 컬렉션이 나왔어요. 오늘 스케치북에 대해서 묵상을 나눴는데 당신의 스케치북, 당신의 삶의 스케치북이 무엇인지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 스케치북이 아니라 너무나 큰 작품만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좋아하는 그런 미술관에 걸려있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스케치북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시고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의 스케치북 위에 그림을 그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